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공부 어떻게 또 하고 이제 대학을 처음 가잖아. 고등학교도 처음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으니 안내를 해주는 거고, 실은 이게 저기 언니나 오빠나 없는 사람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중학교 때처럼 지필고사만 잘 봐가지고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할 것도 되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 들어는 봤겠지만 계속해서 수시라고, 이 수시라는 계속해서 이제 막 저기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뭔지도 궁금할 테니 지금 말해도 까먹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한 번 듣는 거랑 안 듣는 거랑 되게 다를 테니까 얘기를 해줄 것 같아. 우선은 이제 그 수시가 있거든요. 수시하고 정시가 있는데, 정시는 말 그대로 그 수능 점수 하나로 가는 거거든. 정시는 수능 하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기 내신을 본다고 해도 내신은 거의 안 보는 거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수능 점수로 거의 결정이 났어요. 근데 정시가 더 적어지면서 아예 내신은 아예 안 봅니다. 이제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정시는 수능만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면 이제 정시가 되는 거죠. 특히 재수생들은 공부를 조금 더 하면은 점수가 더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수생들은 굉장히 실은 저기 그 점수만 보고 하는 정시 같은 것에 목을 많이 매는 경향이 많고, 수시는 이제 나와 있겠지만 뭐지, 학생부 종합이라 그래서 이걸 주로 학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라고 해서 내신만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논술하고, 그 다음에 실기 파트가 있습니다. 실기는 알고 있다시피 당연히, 네네, 그 뭐 그림 그리고 노래하고 막 이런 애들이 될 것 같고, 논술은 지금 4%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논술은 거의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 종합하고 학생부 교과가 주가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텐데, 뭐 내가 맨날 말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선 봅시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란이라고 돼 있는데, 학생부 위주, 그다음에 논술 위주, 실기 위주로 돼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위주로 아마 가겠죠. 그다음에 정시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수능 위주하고 실기 위주인데 이제 수능 위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런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거의 50대 50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수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갈수록. 그것보다 수시하고 정시 비율이 압도적으로 늘어난 것과 별도로, 그 입시 이제 6월달에 이제 원서를 쓰게 되는데, 6월달에 수시 원서를 쓰거든요. 9월달, 8월, 9월에 쓰나? 9월에 쓰게 되면 그럼 8월부터 계속해서 6, 7, 8 계속 보게 되는데, 수시 원서가 자그마한 6장입니다. 6장. 그럼 정시 원서는 3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9번의 기회가 있다고 치면 6번이 수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시에서 실은 거의 다 결정이 난다고 봐야 되고, 수시가 합격이 되면 정시를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가 합격이 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은. 그래서 수능 보기 전에 거의 결과가 나온 애들이 우리 학원에서도 꽤나 많기 때문에, 이제 수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좀 담지 않으면 나중에 올라갈 때 힘들어진다 이 말일 것 같아. 요새는 근데 많이 하고 있으니까. 18년도 같은 경우는 수시가 교과하고 논술하고 이걸 다 합치면 꽤나 많겠네요. 그죠? 정시는 이만큼. 네, 수능 점수로 뽑는 퍼센트가 2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자기가 뭐 생기부가 좀 안 좋고 내신이 좀 안 좋으니 정시로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한 과에 한 두세 명 뽑아요. 두세 명. 진짜로 22%밖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없다고. 여기는 아예 없죠. 학생부가 없습니다. 정시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부 종합 선발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제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 이따 말해줄 텐데, 이제 이 정도로 퍼센트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더 웃긴 건
서울의 지역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권 대학이라고 할 텐데 상위권 대학에서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쪽 비율이. 그래서 전체 대학을 통계로 해보면 학생부 위주 전형 중 교육과 전형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전학 분형보다 이렇게 많지만 서울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제 상위권 대학이라고 보면 되는데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인원이 7배 가량 많아지기 때문에 학생부 수시 종합 이런 부분이 많아지는 경우는 말 그대로 상위권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 상위 30% 또는 40% 정도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준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학종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학생부 종합 있고 교과가 있어요. 교과는 내신입니다. 그럼 종합은 뭐냐면 교과하고 비교과입니다. 비교과는 뭐가 비교과냐면 옆에서 나오는 동아리를 활동을 했다거나 또는 봉사 활동을 했다거나 또는 자기소개서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한다거나 또는 공부하는 별도로 학교에서 수상 경시대회 같은 것을 하는데 이것이 많아서 어떤 과목에 뭔가 특출나는 게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교과 즉 점수하고 관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비교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가 교과고 내신이라면 교과고 비교과를 합친 것이니까 그걸 보고 종합이라고 부르고 이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신이니까 말 그대로 학교 점수하고 전교 몇 등하고 뭐 어떤 과목의 몇 등급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학생부 교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점수 말고도 다른 거를 많이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이라는 거를 많이 선호를 해서 비교과 활동 즉 동아리나 봉사 같은 것도 얼마나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숙제도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공부만 잘 해가지고 책만 보고 점수만 좋은 학생을 지금 안 뽑고 조금 더 학생들하고 잘 어울리고 선생님들하고도 잘 뭐 트러블 없이 잘 다니고 발표를 하라면 더 발표도 잘 하고 숙제를 또 해오라고 했으면 숙제를 잘 해왔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은 별로 관심이 없고 머리만 좋아가지고 시험 잘 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최대한 안 뽑으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네, 그래서 그런 거가 학생부 종합에 어찌 보면은 취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뭐 이렇게 재미가 없나? 네, 우선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도 보고 공부를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는지 잘하다가 못했는지 또는 잘하다가 더 잘했는지 또는 잘했는데 나중에 떨어지는지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잠재력이나 리더십 같은 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요즘에는 학종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지면서 옛날하고 좀 다르게 학생부장 또는 뭐 학생회장 또는 반장 같은 거 나가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반장은 귀찮아서 안 하고 학생회장 같은 것도 귀찮아서 안 하고 또는 무슨 부장님의 일거리가 많아져서 자기가 할 일이 또는 공부할 시간이 뺏긴다 그래서 많이 안 하는 편이었는데 지금 방송부 활동이나 그런 거 되게 자주 합니다. 애들이 그걸 이제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 형들도 있고 그랬을 테니 그래서 뭐 리더십 도전 의지 같은 경우 같은 거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뭐 반장을 하거나 또는 어떤 과목의 부장을 맡아서 설선수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반장 안 하려고 했거든. 어찌 보면.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걸 보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A 학생하고 B 학생인데 A 학생은 계속 1등을 맞아왔고 B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2등급 1등급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그래서 1.4등급이 나와 있는데 어떤 애 같은 경우는 점수가 왔다 갔다 안 하고 어떤 애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로 따지면 이 학생이 더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급만 가지고 따질 수가 없고 등급에 보면은 표준 점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100%에서 얼마나 이렇게 자기 위치가 있는지를 생기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 결정을 하게 되니까 어찌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성장이 있는 학생 또는 뭐 다 같은 등급이어도 점수를 딱 까보니까 더 점수가 높은 학생한테 더 눈길이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B 학생을 훨씬 더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등급만 높아가지고 또는 등급이 낮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그래프를 그려본다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가 올랐는지를 훨씬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 전교 1등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학생들보다 이런 학생들을 훨씬 더 점수를 높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학생부를 어떻게 쓰고 이제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나오는데 이제 이 경우를 설명을 하는 것보다 실제 학생부를 보여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우리 학생부를 좀 가져왔습니다. 생기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원래는 당연히 선생님이 써야 돼요. 예, 당연히 선생님이 씁니다. 예, 과목별 평가도 있고 종합 평가라 그래서 자기가 수업 시간에 얼마나 수업을 잘 듣는지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과목별 같은 경우는 과목 선생님들이 쓰고 그다음에 종합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잘 하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도 잘 나왔는지를 보는 것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쓰겠죠. 근데 요즘에는 생기부를 선생님들이 써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거의 선생님들이 안 써줍니다. 네, 선생님들이 거의 안 써줍니다. 그리고 뭐 이제 1등급,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서울 목표로 하면서 학생부 종합에 근접한 애들이기 때문에 더 막 신경을 많이 쓰긴 하지만 얘가 합쳐봤자 10%거든요. 네. 그럼 90%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신경을 많이 안 쓰고 3등급까지만 내려도 선생님들이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올해는 좀 바뀌긴 했고 내년에는 더 바뀔 테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거나 특히 이제 이과 수학을 가르친다거나 그런 선생님들이 글을 쓰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잘 안 써주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싫든 좋든 자기가 쌓인다는 가정을 해야 돼요. 자기가 쌓인다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밤을 새워가지고 자기 봉급 받았으니까 방학 때 안 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것이니 그래서 생기부를 이제 그 쓰는 방법이나 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이걸 보는 것보다는 진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름 있고 얼굴 있지만 누구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얼굴 억지로 가렸습니다. 네, 광덕 중학교 나왔군요. 처음에 이제 학적사항이나 출교사항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쓰겠죠. 네, 출교사항은 이제 깔끔하게 결석 지각도 없고 수학 경력이 문제인데 교내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부분을 무조건 써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글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글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내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평가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떤 애들은 교내 대회가 한 30개가 있는데 한 2개 참가해가지고 점수도 안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애들은 교내 대회를 다 참가해가지고 어쨌거나 점수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 3학년 애 같은 경우는 수학 경력이 많이 많죠. 무조건 2년 더 다니긴 했지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많이 나죠. 그래서 수학 경력 같은 경우는 2페이지 막 넘어가는 일도 많이 있고 저렇게 몇 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대회가 있으면 무조건 참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100%. 네. 뭐 떨어지면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나치게 막 안 하거나 그런 애들이 되게 많은데 우선은 학교 전체가 다 할 겁니다. 학교 전체가 다 하는데 웬만하면은 동아리 하고 뭐 교내 대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격증은 자격증이고 그 다음에 진로 희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로 희망상 1학년 때, 2학년 때 진로 희망상을 쓰게 돼 있고 학부모하고 자기가 다른 부분을 이제 쓰게 돼 있어요. 엄마가 의사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놀고 싶다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엄마가 놀고 싶다는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이제 희망 사유가 중요합니다. 희망 사유가 왜 그랬는지
그래서 자동차를 갖고 놀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뭐 자동차 갖고 놀았다고 자동차 공학자 됩니까? 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좀 다른 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거나 진로 희망사항을 써가지고 자기가 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과는 왜 가고, 또는 이런 분야에서 하고 싶다라는 게 좋은데, 진로 희망사항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학년 때는 좀 폭을 넓게 잡고 2학년 때는 좀 좁게 잡아서 3학년 때는 좀 이렇게 정확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지나치게 자동차 공학과라든가 차라리 공학자가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사라고 해야지 처음부터 뭐 치과의사라고 쓴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뭐 의료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써도 되고, 그다음에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좀 1학년 때는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라서 1학년 때 지나치게 한 과를 딱 잡아서 쓰는 거는 조금 나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3학년 올라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쌤 저는 1학년 때부터 계속 산업공학과로 맞춰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합니다. 산업공학과 실은 한 3점대나 2점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과거든요. 그럼 자기가 3점대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이 될 수도 있죠, 반대로. 그럼 꿈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이걸 갑자기 어떻게 치울 거냔 말이야.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실은 그렇게 하는 것도 안 좋은 거지만 이제 그 뽑는 사람 입장에서 또 그렇게만 신경 안 쓰는 것도 있어요. 산업과 공학과 쪽을 했으니 뭐 다른 공학도 잘 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 산업공학과 쪽으로 맞춰놨으니 우리과는 못 들어와 이렇게 막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하지만 정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1학년 때는 돈 넓게 잡다가 2학년 때 문과일까 나아지면 또 좁게 잡고 3학년 때는 더 작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성적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 희망사항이 있고, 그래서 1학년 때는 모르겠으면 모름이라 써도 됩니다. 모름이라고. 네, 모름이라 써도 상관없어요. 모를 수도 있죠. 2학년 때 어떤 계기로 이걸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읽는 사람이 아 그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쓰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의 창의적 체험 활동을 주로 창치라고 하는데요. 창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자율활동이 있고, 자율활동 여기 보니까 이제 학교 내에서 뭐 회장, 반장, 부장 이런 걸 하는 거 같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봉사 활동이 있고, 안부를 했는데 이름 계속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진로 활동까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거를 쓰면서 이제 학교에서 한 부분을 그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뭘 받고 뭘 느꼈고 뭘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율활동 있고, 동아리 활동 있고, 봉사활동 있고,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이 이렇게 있는데요. 학교에서 전부 다 이거를 마련해 주거든요. 어디 가라 이걸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마련해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라는 그대로 하면서 이제 쓸 게 생기면 핸드폰 같은 데다가 녹음을 해놓는다거나 또는 메모를 한다거나 그런 게 되게 좋죠. 지금 어찌 보면 여기서 하나가 동아리 활동인데 학교에서 만들어진 동아리가 있고요. 자율 동아리 하는 게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만들어서 학교 심사를 봐가지고 통과를 하면은 자율 동아리가 되는데, 자율 동아리는 말 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선생님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학교 동아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만든 동아리이기 때문에 과목별 선생님들이 아마 위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아마 또 동아리 활동이 나오면 이렇게 글을 써줄 겁니다. 네, 글을 써주거든요. 글을 거의 안 썼죠, 이 선생님은. 두 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래서 근데 자율 동아리는 학생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율 동아리를 없앤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자율 동아리보다는 학교 동아리에 사는 게 좋습니다. 학교 동아리는 지금은 동아리가 많이 활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그 들어갈 때 그 심사 비슷한 거 봐요. 그 유명한 동아리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물어보고 시험 같은 거 보기도 합니다. 인터뷰도 하고. 네, 그런 동아리가 지금 좋은 동아리겠죠. 그다음에 봉사활동 실적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런 거를 전부 다 이제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강 보면
어떤 건지 알겠죠? 네, 대강 보면. 그 다음에 봉사활동 실적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교과학습 발단상에서 이게 교과죠. 교과는 말 그대로 이제 성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몇 등급이 다 적혀 있습니다. 네. 그 등급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다시피 원점수하고 표준점수가 있기 때문에 원점수는 말 그대로 원점수고 표준점수는 평균보다 얼마나 잘 봤나 이거거든요. 네, 어려운 시험일수록 평균점수가 높으면 더 시험을 잘 본 거고 쉬운 시험일수록 평균점수가 높아봤자 이제 쉬운 시험에서 잘 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원점수만 가지고는 이 학교 시험이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니까 원점수 가지고는 이제 전국 학교를 모아놓고 봤을 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므로 표준점수로 많이 보는 게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고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인데 이걸 줄여서 세특이라고 하거든요. 세특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다시피 과목별로 씁니다. 과목 선생님이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과목 선생님들이 바쁘겠죠. 국어나 영어 같은 선생님들은 거의 학년 전체를 가르치기 때문에 100명 이상을 가르치니까 100명 전체가 수업 시간에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기억도 못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과목별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요구를 해서 이거 쓸 게 있으면 갖고 와라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고 꽤나 깁니다. 수학원 선생님들 게으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뭐야 수강함 이렇게 쓰면 어떻게 수강함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그 생기부 쓸 때는 이따가 말을 해주겠지만 이제 뭐 그 요약이라는 개념으로 쓰면 안 되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A 그럼 자기가 뭘 느꼈어요 B 그래서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를 써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느낀 점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 발전한 걸 보여줘야 돼요. 애들이 대부분 여기서 끝나거든요. 있었던 일 하고 느낀 점하고 딱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나는 이제 딱 이제 생기부 같은 거 보고 하면은 궁금한 게 그래서 뭘 느꼈는지 그래서 느꼈으면은 뭐가 또 나아졌는지를 보고 싶은데 거기서 딱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하고 B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뭘 배웠는지는 다 알잖아요. 수학 시간에 수학 배웠겠죠. 미적분 시간에 미적분 배웠겠지. 뭘 배웠겠어. 그거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 단원에서 뭐가 어려웠는데 A 그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또는 뭐 이렇게 뭐 한 시간에 해갖고 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올랐어. 이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A, B, C가 딱 정확하게 보이면 딱 볼 때 야 이게 얘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수강한 수강 이런 식으로 곤란하죠. 이 수학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아마 한 학년을 전부 다 이렇게 썼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수학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해줘야지. 지수 함수를 유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뭐 아직 안 배웠는데 그를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조금 특출난 거를 보여주는 게 세특이기 때문에 세부 특기니까 말 그대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는 게 제일 좋으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다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목별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독서 활동 사항인데요. 독서는 예전에는 느낀 점을 쓰라고 했는데 지금 느낀 점을 쓰지 않고 그냥 이름하고 책 이름하고 저자 이름만 쓰면 됩니다.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독서 활동은 그냥 이제 교육부에서 포기를 한 겁니다. 쓸 사람 쓰고 말 사람 말라고. 너무 지어서 오는 경우가 많고 독서를 강제로 해서 느낀 점까지 강제로 적으려고 하니까 애들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것도 같고 제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과목별로 연관이 있는 도서를 읽었다면 그거를 계속해서 꾸준히 하면 좋겠고 만약에 책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독서에서 조금 승부를 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안 써도 크게 불이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막상 우리 애들 보면. 그래서 문과 학생이 수피아 나와가지고 내신이 한 2점 몇인데 독서가 없어. 아예 없어. 뭐 전대하고 부산대 2개 다 붙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독서가 크게 뭐 저하를 한다는 느낌도 들진 않고 솔직히 교과하고 수상이 더 먼저지 독서를 누가 보겠습니까? 예. 책을만 읽었다고 학교에서 누가 뽑으면 뭐 동네 그 도서 대여하지는 않은 바가 대학에 더 빨리 들어갈 텐데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절대로. 예. 그래서 크게 부담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이제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인데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은 말 그대로 이 학생이 태도가 얼마나 좋고 잘 뭐 이루어지고 또는 수업 시간에 뭐 잠을 자지 않고 잘 든다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종합적으로 말 그대로 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 교우 관계는 어떤지 또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떤지를 잘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1학기가 있고 2학기가 있으면 1학기에 5월에 중간고사 보고 6월에 기말고사 보잖아요. 그럼 2월 기말고사 끝나고 6월 7월 달인가 기말고사 끝나고 7월 말부터 8월까지 이때 이제 그 생기부를 쓰게 돼요. 네, 생기부를 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이 되는데 여름방학 동안에 선생님들이 신나게 이제 선생님들이 쓰는 기간이죠. 2학기도 마찬가지로 애들이 지금 가장 많이 쓰고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2학기는 12월에 보고 1월, 2월에 생기부를 쓰겠죠. 네, 1월, 2월에 생기부를 쓰고 지금 많이 쓴 상태에서 수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학 때 쓰게 돼요. 방학 때. 그러면 저렇게 긴 거를 나열을 하려면 자기가 뭘 했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잘 쓰겠죠. 선생님들은 기억을 못 하니까요. 또 기억을 하기도 싫을 겁니다. 100명, 200명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좋은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제 적는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적는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있고 수업을 하지 않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두 명이 들어와서 막 적고 그렇습니다. 인천이 그렇다는데 광주는 이제 돈이 없어서 그렇게 선생님 두 명을 못 써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기 보이는 워크북 같은 책에다가 메모를 꾸준히 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때 워크북을 매년 나눠주고 있지만 여기다가 적는 학생 거의 못 봤어요. 적으면 제일 좋습니다. 당연히. 내 생각은 세특 같은 경우는 과목별 특성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책이 이렇게 있으면 1페이지, 2페이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표지에. 그죠? 3페이지부터 뭐 나갈 거 아닙니까? 제가 굉장히 잘했다. 이번 거는 세특에 올려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에피소드가 생기면 제가 볼 때는 첫 페이지하고 첫 페이지에 만약에 뭐가 많이 써 있으면 마지막 페이지 아무것도 없으니 거기다가 적어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바로 적는 게 제일 좋잖아요. 수업 시간에 끝나고 적어야지 하고 보는데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야 되고, 예, 또 친구 옆에서 막 떠드니까 막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내가 볼 때는 과목 맨 교과서 앞에다가 적어두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재 앞에다가 적으라는 얘기죠. 교재 앞에다가. 그렇죠. 이제 하다 보니까 오늘은 되게 수업이 좋았고 이거 같은 경우 되게 인상이 깊어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놓치면 안 되니까 그때 바로 적어요. 바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3월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6월달에 기억이 나겠습니까? 절대 안 나죠. 절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적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때그때 적는 게. 세특은 그렇게 적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실은 핸드폰을 활용하면 제일 좋겠죠. 핸드폰이 없거나 그러면은 그 자기 오답 노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오답 노트가 있어서 오답 노트에다가 뭘 정리하는 그런 책이 있으면 거기다가 봉사나 또는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할 때 느끼점 같은 거를 꾸준히 적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런 책도 좋고, 그 다음에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 어플이 있어요. 이거 적는 어플이 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게 자기가 안 하면 끝이잖아. 뭘 줘도. 어플이 필요가 없는 게 솔직히 스마트폰 안에 메모 기능이나 녹음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어플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적어야 되는데 가장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교재에다 적거나 아니면 오답 노트나 그 자기 수첩에다 적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1학년이 끝나면 이제 이런 걸 받게 됩니다. 이런 걸 받아서 자기가 쓰고 쌤한테 주면 선생님이 쓰고 나서 이거를 여러분한테 줘가지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세요라고 이렇게 가게 될 거야. 가장 좋은 거는 선생님들이 학생의 개개인의 특성을 판단해서 적어주는 것인데 그건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를 떠올리면 중학교 때 많은 선생님들이 학원 이제 그 반에 들어와서 한 학기 동안 수업한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에 맞춰 적을 수가 없을 거가 아니야. 그럴 수가 있겠어? 그럴 수가 없지. 그거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이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써야 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걸 좀 받아들여야 돼요, 실은. 예, 불합리한 게 당연히 맞는데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무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걸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써야 되고 아무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교과에서 뭘 배워서 뭘 느껴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를 빈칸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세특이고 그다음에 맨 앞에 있는 여기 수상 경력이 내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네, 공부하고 직결되는 건데 다른 거야 뭐 반장을 해서 반을 잘 이끌어 나갔다면 리더십이 있는데 공부 성적이 많이 떨어진다면 리더십이 아무리 뛰어나도 누가 그 사람을 뽑아주겠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지 없는 거를 메꿔줄 수는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고 뭐 또 말할 게 있었는데 뭐 생각이 안 나네. 학교 알림이 그건 이따가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학교 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수시 개념이 거의 없었고 이제 작년에 수시 개념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학교에서 동아리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생기부도 많이 써주고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야자도 지금 자율화가 됐습니다. 야자는 원래 자율화 했는데 좀 뭐가 달라졌냐면 옛날에는 안 할 사람 순도로 그랬어요. 지금 할 사람 순도로 합니다. 그래서 한 반이나 두 반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서 야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규 수업이 있고 보충 수업이 있고 흔히 말하는 자율학습이 있는데 정규 수업하고 보충 수업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4시 반에 끝나거든요. 4시 정도에. 그래서 정규 수업, 보충 수업 한꺼번에 묶어서 시험을 다 냈어요. 보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충이기 때문에 정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으로 채우는 거거든요. 자기가 돈을 좀 더 내고 영어를 들어야겠다, 수학을 들어야겠다, 국어에서 뭐가 부족하다 하면 그거를 신청해서 듣는 겁니다. 그게 보충의 개념인데 예전엔 그게 없었고 정규 보충이 그냥 다 정규였어요. 이게 다 정규였고 이걸 가지고 시험 범위를 냈기 때문에 수업을 너무 많이 하니까 시험 범위가 폭발하죠. 지금은 말 그대로 보충은 보충입니다. 그게 작년부터 했어. 재작년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광주도 많은 부분 수시를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아예 이런 것도 없었고 시험 문제 지 마음대로 내고 빵점이 나오든 상관없이 그렇게 냈는데 지금은 교육부에서 지침도 내려와서 그렇게 어렵게 내지 말라고 지침도 내려왔어요. 작년부터는 굉장히 뭐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자율학습이 되고 보충이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 날 빨리 끝나는 거죠. 공부만 하고 정규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네, 4시 반에 끝납니다. 4시 반에. 이제 4시 반에 끝나면 뭐를 하겠어요?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비교과를 하라는 거죠. 동아리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마련해 줘야 비교과 활동을 하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을 하려면 교과 활동이 끝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과 활동을 빨리 끝내주고 비교과 활동을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학교에서 드디어. 심지어는 지금 두 학교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쉽니다. 수요일 날. 4시에 끝납니다. 기가 막히죠. 남자 학교는 제1고등학교, 여자 학교는 조대여고. 즉 공립에서 이제 많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제2고등학교는 동아리 수가 다른 학교의 2배입니다. 2배. 다른 학교 100 몇 개인데 거기는 300개야, 300개. 동아리 활동이 되게 많고, 네,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동아리 들어오면 면접이나 심사를 봐가지고 공부 좀 못하거나 좀 이상한 애들은 좀 떨어뜨리려고도 하는 동아리들이 있을 정도로 되게 비교 활동이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들어가는 경우는 학교가 수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수시를 조금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학생들도 이제 학교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이 머릿속에 잘 들어와 있는 학년이 이제 작년 1학년, 그 다음에 올해 1학년 등등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는 3학년들은 아예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미국식인데 미국은 이제 2시에 학교가 끝나면 2시부터 말 그대로 비교과를 합니다. 동아리가 있고 동아리에 또 선생님들이 다 있어요. 네, 선생님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스포츠를 하고 싶은 스포츠를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학교에 지원을 하면 지금 학교 수능이 있는 것처럼 영어에는 미국에는 SAT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만 올리면 돼요. 그래서 2000점이면 2000점, 1500점, 1500점 학교 소요가 점수를 맞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자기소개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추천서나 이런 걸 가지고 학교를 지원을 하면 입학사정관이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전부 다 얘기를 듣고 면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뽑습니다. 말 그대로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사람을 뽑는 거라서 수시라고 합니다. 이제 완전 미국으로 갔죠. 근데 미국으로 가려면 우리도 2시 정도에 끝나고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한국은 아직은 뭐 자율학습 또 밤에 이렇게 집에 가고 새벽에 이렇게 오고 잠을 몇 시간 덜 자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미국은 그런 학생 완전 찐따고 봅니다. 찐따로. 왕따야 왕따. 안경 두꺼운 거 쓰고 책만 보는 애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예, 그래서 좀 미국식으로 많이 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이제 최저 등급이 되겠죠. 수능은 말 그대로 몇 점만 맞으면 됩니다. 몇 점만.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나 이제 승기부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미국만큼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지만 학생 수가 계속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한 반에 뭐 50명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300명, 340, 50명 됐을 때는 이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한 학년에 200명이 안 되거든요. 네, 200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반에 있는 숫자도 7개, 8개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학교도 더 적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런 수업을 하기가 편하고 대신 여러분들이 안 좋은 게 있다면 이제 4% 안에 들어가는 1등급 11% 안에 들어가는 2등급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어렵죠. 대신 이제 내신은 피 터지긴 합니다. 숫자가 훨씬 많아야 이루 없죠. 숫자가 훨씬 많아야 같은 4%여도 훨씬 더 구간이 넓어지니까 훨씬 더 좋을 텐데 4%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말 그대로 들어가기 힘드니까 사람 수가 적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이런 변화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맞으니까 이게 그 다음에 내신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이 20, 40, 40으로 되게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전대만 보더라고 이걸 100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1학년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놀다거나 또 1학년, 2학년 내신이 안 좋으니까 망했다고 해서 그냥 학교를 수업을 접고 그냥 정시에 매달리거나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진짜 20%밖에 안 되는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바늘구멍에 혼자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기부가 얇으면 남도 얇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안 했으면 남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그냥 경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재수생하고 붙어야 됩니까? 재수생은 되게 힘든데. 그리고 수시는 이제 어찌 보면은 비교과라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정시는 이미 점수가 받아온 점수기 때문에 이제 카드 게임으로 치면은 서로의 카드를 보고 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눈치 싸움이 심하죠. 정시가 훨씬 더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시하고 수시의 뭐의 비율은 아이고 어디 갔어? 네, 그 원서의 비율은 자그만치 6대 3이기 때문에 이 6장을 포기할 수가 없죠. 네,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들어가면은 작년 재학년 학생들처럼 이제 뭐 정시로 그냥 간다라는 개념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하지만 혹시라도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말해주는데, 정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머릿속에 지워야 됩니다. 뭐 수능으로 가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 조금 이따가 학교별로 또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것도 말해주겠습니다. 좀 쉽시다.